긴급 속보. (9월 21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무장괴한들의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케냐 쇼핑몰에 있던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 최소한 20명이 사망했다는 급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케냐 나이로비에 계시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긴급하게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지만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긴급 뉴스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거기 좀 어느 상태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여기 케냐 수도 나이로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월 21일 밤 9시 35분. 네,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0시간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아침 오전 11시경에 무장 괴한들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쇼핑몰인 웨스트게이트라는 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질로 수백 명을 잡고 그 인질극을 벌이면서 현재 지금 막 9시 35분 발표에 의하면 케냐의 레드크로스 국제적십자사의 공식 지금 발표가 현재까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30구를 발견을 하고 60명이 상당히 심각하게 부상을 입어서 인근 서너 개 병원으로 흩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가 부족해서 피를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는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도 그 수습이 안 돼, 테러범이 잡혔거나 그 해결이 아직은 안 된 상태군요. 그러면 지금 이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지금 정확하게 그 쇼핑몰 안에 몇 명을 인질로 하고 있다는 그런 그 통계는 나와 있질 않은데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 한 200~300명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밝혀진 거는 이 인질범들이 그 전문 테러범인 소말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알샤바브라는 아주 그 알카이다와 같은 그런 그 유의 그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네, 이들이 그동안에 케냐를 상당히 괴롭게 했는데 아직 왜 그렇게 했는지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알샤바브라고 자기들 정체는 알샤바브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 30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그리고 60명이 지금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시리어스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수치가 얼마가 더 나올지 지금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이제 들어가서 수습 작전을 할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나이로비 전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뭐 통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부분만 지금 통제가 되고 있나요?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죠. 모든 대형 쇼핑몰은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지금 9시 30분인데 오늘이 주말이니까 보통 날 같으면 엄청나게 차량이 많을 건데 저희 집 앞을 지나는 차량도 거의 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바로 우리 집에서 이 사건이 터진 데하고 한 4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학교하고 한 4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지금 근처거든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사실 오늘 이제 토요일 날인데 보통 항상 우리가 한 10시, 11시경이나 12시에 가서 쇼핑도 하고 은행일도 보고 되게 거기가 이제 그 몰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파킹락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늘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거기를 들리질 않고 다른 데를 먼저 들렸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를 먼저 들려서 거기를 가려고 오는데 우리 저 학교 스태프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지금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근처에 있느냐? 절대로 거기 가지 말아라.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으니 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또 하스피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1시 4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네. 11시에 나갔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은 그 화를 모면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명단이라든가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통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금 통계나 보고나 그런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소말리아 그 반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 소말리아의 반군 세력 다 같은 이슬람인데 이슬람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샤바브는 그 소말리아인들로 구성된 전문 테러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없지만은 지난달에 그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국제공항이 그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큰 화재가 다 알고 있었죠. 있는데 네. 그 날이 16년 전에 알카에다가 케냐의 미국 엠버시 대사관을 폭파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바로 그 사건이 16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사고로는 이놈들이 16주년 기념식을 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런 사건이 터졌네요. 네. 하지만 순도 현장에서 사건이야 뭐 비일비재하고 크고 작고 뭐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뭐 언제나 터지니까 우리들이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아프리카인들 이거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상당히 심각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알기로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작년인가 작년인가요? 그 권총 강도를 노상에서 대낮에 그 당하셨던 것도 그 사람들이 보는 백주에서 당하셨던 것도 그때 사건이 있으셨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낮에도 치안이 안 좋고 그렇게 또 그때도 총을 든 강도라고 그러셨는데 다행히 그 뭐 다른 일들은 안 당하셨기 때문에 참 그래도 가슴을 쓸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런 아주 큰 대대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케냐의 상황이 그 이슬람의 세력들이 더 확장이 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상황인가요?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이 되는 거야 뭐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 이슬람들이 확장과 함께 자기 세력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무력으로 이 테러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케냐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부룬디를 내일 모레 갈 건데 부룬디도 이 나라를 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알샤바브가. 네. 그래가지고 이 동부 아프리카는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생명 안전이 몹시 걱정이 되네요. 네. 다행히 지금 오늘 또 내가 우리 한국 그 선교사 몇 사람하고 연락이 됐는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일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위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케냐 사람들도 점점 이런 테러 사건들이 케냐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 국가로 좀 그래도 가장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안정돼 있는 나라인데요. 동부 아프리카에서. 근데 케냐마저 이런 일들을 자꾸 당한다면 그 아프리카의 그 여러 가지 현실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점점 더 오히려 안정돼 가는 것보단 불안해지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는데요. 지난 33년간 뭐 케냐에서 계시면서 초창기에는 내전이 있었을 때는 집 앞에 정말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우리 임성 교사님께서 그런 일도 겪으셨고 그러셨는데 점점 안정되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로 지금 볼 수 있나요? 뭐 안정은 없었고 언제든지 변수는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해서 더 불안하고 미국이라고 해서 더 안전한 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불안전하고 다 그 변수, 생명의 위협에 변수는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모두가 불안하니까. 그런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에 이런 일들이 커지고 계속 위협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변화보다는 더 안 좋은 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통신이나 소통 수단이 더 뭐라고 그럴까요? 증강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영악해지고 영리해지고 약삭 따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제 이슬람의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이제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지역보다는 아프리카가 이슬람 세력 확장은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좀 위험 부담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을 관둘 수는 없고, 죽으려고 했으면 벌써 저희 내외도 벌써 몇 번이고 죽었죠. 뭐 1982년인가요? 5월 1일 날 그날도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는데, 그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아주 뭐 뚝같이 됐죠. 그런데 또 다행히 잘 수습이 돼가지고 발전을 거듭을 하더니, 그 다음에 16년 전에 그 나이로비에 US 엠버시가 폭파당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오늘 또 같은 이런 일들이 터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강도 때가 한 20년, 혹 김 목사님 계실 때, 네, 그랬습니다. 예, 그 강도 때가 우리 베이스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이 33년을 지탱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짐 싸고 가든 몇 번 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 쇼핑몰로 가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연락을 해서 안 가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저도 있었을 때 예,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떼강도가 들어와서 뭐 전화선 끊고 난리를 치고 뭐 사람들 아주 뭐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 또 많이 우리 현지인들 맞기도 하고 뭐 큰 칼을 들고 들어오고 뭐 이랬었는데요. 하여튼 목사님, 네, 목사님 그 동안 33년의 그 선교 여정에 정말 그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너무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는 케냐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케냐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 그동안 스프링보드의 역할이라고들 많이 해서 주위 나라들 그 선교를 전개하는데 굉장히 그 전초 기지의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 수단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디오피아 다 그 주위 5곳 국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했는데 그런 여파들이 계속 그 좀 케냐를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동부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적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신다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케냐는 포기할 수 없는 선교 전초 기지로 계속해서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냐를 우리가 이 근거지를 놓치게 되면 아프리카 고구마의 아프리카 선교에 상당히 그 데미지를 우리가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교사들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좀 살펴보고 선교적 관점의 정리라든가 관점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전략의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일이 이 사건과 함께 있었는데요. 전화를 오늘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한국 분으로부터 오는 전화는 한 통화 정도였고 나머지 수십 통화의 전화 가운데 그 99.9%가 현지인들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부룬디에서 우리 그 부룬디 교회 지도자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는 교회 지도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유 오케이돼요. 그 괜찮느냐 문제 없느냐. 왜냐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부룬디에서 국제대회 하기 우리 쉬운 일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네, 그렇죠. 그 전화를 받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케냐에 있는 루안다 엠버시에서 비자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루안다 사람이 저희를 잘 알아요. 그런데 루안다를 자주 들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화가 왔어요. 2번이나.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괜찮냐. 저희들 그 사고 터졌는데 너희들 안전 괜찮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전화가 얼마 전에 왔는데 그 카디아도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 계시던 그 지역에 그 노회장으로 있는 마사이 목사가 전화가 또 왔어요. 네. 목사님 괜찮습니까?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 안전을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이 밤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대체적인 전화들을 수없이 받고, 이제 우리가 뭐 학부형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건 당연했겠지만 저희들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가는 사람이 있구나. 네. 함께 가는 거구나. 역시 선교 사는 현장에서 현지인들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김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플러시나트 PhD 논문의 그 골자 내용이, 선교사의 인카네셔널 반딩, 선교사의 성육신적인 결속 과정의 중요성을 논문으로 썼거든요. 네,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결과를 혹시 나타낸 건 아니겠는가? 네. 실수 많이 했어요.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용납해주고 어렵고 힘드는 과정을 지나니까 혹시 거기 가 있는지 지금 허스티지 되어 있어서 그 잡혀 있는지 염려를 안부를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해온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그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그런 그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울 때 평가가 사실은 안 된 것 같네요. 괜찮아요? 네, 잘 들리고요. 이렇게 네, 어려울 네. 때 도와주시는 그 현지인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 열매고 이제 그런 건데요. 혹시 뭐 제가 아는 그 가디엘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제레마이였나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지금 그 소말리아 쪽 사태도 그렇고 거기 아직도 무정부 상태로 그렇게 예, 진행되고 예. 있다고 지금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예. 그 케냐 안에 특히 몬바사 쪽이라든지 그 소말리아랑 가까운 지역에 그 무장 세력들이라든지 또 이슬람의 그 극렬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활동을 그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얘기네요. 안 하고 있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확실하게 그거 사실관계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눈의 가시처럼 케냐를 괴롭히는 그 제1 존재가 소말리의 지금 극렬분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김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듯이 케냐를 먹으면 다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케냐만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들의 지금 생각일 수 있고 전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늘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소말리 사람들이 해적을 통해서 그 막대한 그 자금 확보를 해가지고 케냐로 들어와서 케냐의 중요한 유수한 건물들이라든가 지역들을 점령해 가고 있다. 이런 그 루머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케냐가 그 법적으로 20년 이상을 워커밋을 받고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영주권, 그린 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예, 그게 지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없어지는 거는 이런 거를 악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린 카드를 갖게 되면 케냐 사람과 똑같은 법적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추하기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수를 더했으면 됐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9.11 사태가 지금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세계가 또다시 느슨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경쟁에서 터져 나오는 건데 그렇게 물결스몰시 경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니 이거 불가항력이 아닌가. 이게 참 상당히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선교사님 이제 그 주위 나라에 또 여러 그 계속 선교 사역들을 우리 집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 루안다라든지 또 그 부룬디, 또 탄자니아, 또 저쪽 콩고, 우간다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역을 그쪽에 하시는데 지금 이 케냐의 일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어떤 선교적인 영향력들이 좀 생기게 될까요? 위축이 되든지. 예, 자연적으로 되겠죠. 더 되죠. 뭐,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인근 나라가, 나라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만 사실 국경 개념이 없어요. 앞으로 곧, 이스트 아프리카 유니언이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도 같이 쓰자. 그 다음에 기차도 같이 공유하자. 뭐, 통신 시설도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거의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시행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케냐의 곧 영향이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미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략의 새로운 전환을 또 시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은 직접 그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전략을 변화를 구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뭐 좀 전문적인 사역들, 전문성 있는 사역들과 또 뭐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슬람 쪽에서 기독교 세력을 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선교사 인력의 그 추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퍼밋을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그 가능성을 전혀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선교적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 선교, 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즘에 선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논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선교사라고 붙여야 되고 꼭 선교회의라고 붙여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가. 굉장히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고 복음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전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필드는 변하는데 우리 선교의 내용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선교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나가는 형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전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문화된 선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실어나르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선교사님의 고민이 더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케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는 이렇게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런데 아직 그렇게 그 지방 쪽으로 갈 때는 그래도 좀 아직도 인간미도 있고 뭐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좀 괜찮지요. 그럼요. 네. 그런데 여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문명과 원시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원시가 동시에 공존하는 나라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니까 좀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하시는 그 선교 사역들이나 이런 게 좀 안전하도록 좀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케냐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긴급 속보를 통해서 우리 함께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을 듣고 나서 좀 기도에 동참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케냐를 위해서 어떤 기도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반적인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또 동부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기도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금방 져가지고 그 페북에서 태국에 계시는 김동학이라고 하는 분이 긴급 24시간 케냐를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시작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네요. 네, 좋네요. 근데 굉장히 참 중요한 제안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로 묶어지고 기도의 줄을 잡으면 전 세계의 선교가 새로운 전환점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케냐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냐를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케냐 교회가 힘을 좀 합치고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jun기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긴급 인터뷰를 위해서 운전해 오면서 내내 케냐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하셔서 운전하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시고 그럴 때 참 여러 가지로 안전의 위험을 더 저희들이 느끼는데요. 하여튼 선교사님 힘내시고 또 이렇게 급한 소식들이 있으면 계속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부 아프리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좀 더 활발한 선교 사역이 좀 진행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함께 네, 우리 들으셨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성도님들이 듣고 계실 텐데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동안 막바지 부분에 제 PhD 논문 지도하신 멘토 베리스 브루스터가 네, 너 괜찮냐? 지금 연락이 왔네요. 네, 지금 이게 선교사들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베풀어 주어서 피해자로서 그들에게 억셉트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고 엮어지고 묶어지고 연결이 되어서 정말 성육신적인 반딩 결속 과정을 할 때 승계의 효과가 훨씬 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도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거둬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같은 동기들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한 동기들과 함께 끝까지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편히 쉬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 긴급 소식, 긴급 뉴스를 우리 케냐 나이로비에 계시는 임종표 선교사님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케냐의 9월 21일 1일 토요일 오후 12시쯤에 그 테러 사건이 있어서 한 쇼핑몰을 점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히 케냐를 위해서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냐는 앞으로 선교적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적 교두보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교회들이 있고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전진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손 모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